생각합니다. 단연 그런 그 격조 있는, 운치 있고 격조 있는 풍류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또 대표적인 것이 중난시사에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중난시사. 이 죽자가 대나무 죽자 난간입니다. 대나무 난간. 대나무 난간을 이렇게 해놓고, 요 사자는 모일사자예요. 우리가 회사사 그러지만은 시를 읊는 모임이다. 이런 중난시사라고 조선 후기 때 이런 아주 운치 있는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김정희. 가 아니고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풍류적인 모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실 것 같지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서둘러서 만든 모임이에요. 15분을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다산 정약용 선생. 여러분들 다산 정약용 선생 하면은 정조 임금보다도 한 10년 뒤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정조 임금이 180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서 그냥 급격하게 아주 핍박 상태로 들어갑니다. 천주교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바로 정조 임금이 1800년에 돌아가시고 1801년에 순조가 등극을 하면서 신유 박해가 일어나요. 천주교 이렇게 박해 사건이. 그래가지고 귀양을 장기로 갑니다. 지금 포항에 있는데. 그러다가 3월 달에, 그러고 그해 11월에 황사양의 백설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어디로 입에 강진으로 귀양을 갑니다. 자기 형 정약전 선생하고. 나주에서 하룻밤 잤다고 그래요? 네, 두 분이. 두 분이서? 안 잤다던데? 정약전, 정약용. 나중에 함남제 율정에서 초막집에서 하룻밤 봤어요. 이렇게. 난 안 잔 줄 알았더니 김승환 이사님이 그래도 잤다면 자신 거예요. 뭐 말할 것 없어요. 그 중난 시사가 정약용 선생이 35, 6 이 무렵에 만든 시 모임인데, 왜 중난 시사라고 했느냐? 이거 난자가 무슨 난자라고 했어요? 난간 난자라고. 난간 난자예요. 이게 대나무로 이렇게 난간을 쳐놨어.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형제들도 다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급제를 하고 해서 잘 나가고, 특히 정약용 선생이 정조 임금한테 아주 최고로 받으셨죠. 대접을 받으셨단 말이죠. 워낙 특출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면서 정조 임금 때까지는 천주교를 박해오지 않았어요. 천주교도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째요? 기독교 역사에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설선에서 먼저 나서서 받아들인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른 나라는 어째요? 강제로 갔다가 침범을 하고 선교사 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1600년 초부터서 스스로 학문의 한 분야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들이 공부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얽히기 시작하면서 제사를,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제사를 부정을 하니까 어째요? 니는 예매비도 없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서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병인 박해니 신유 박해니 몇 번 박해가 있었죠. 아주. 근데 이제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 직전에 아까 다산 선생이 최고로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때 이제 30대 중후반 무렵에, 이때 이제 친구 중에 이숙 최홍원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동갑내기로. 그래서 최홍원 선생을 불러다가 어이 자네 우리 좀 비슷한 또래끼리 모임 하나 만들세. 소위 풍류 모임 하나 만들세.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초청을 할까? 위로 9살, 아래로 9살 차이가 난 사람 중에서 15사람을 꼽세. 그랬어요.
저 다산 정략 여의당 일기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뭐 제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마치 강동선 내가 지어서 온 것 같이. 저는 단 한 글자도 지어서 온 것도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딱 그러니까 둘이 그러면은 위로 9살 아래로 9살 그렇게 해서 딱 모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두 양반이 다시 술 한 잔 드시면서 이러면은 문제가 되면 생길 것 같네. 예, 왜? 위로 9살 아래로 9살 18살 차이가 나면은 아버지빨이 된다. 그래서 호영호재하기도 어렵고 친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우니 다시 조정하세. 또 중앙부에 또 조정을 해가지고 그럼 몇 살로 올까? 4살로 오세. 그래서 위로 4살, 아래로 4살 그래가지고 다산 선생님이 15분을 아까 이제 최홍원 선생님 같이 해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만든 모임이 중난시사라는 모임이에요. 그러면 왜 중난시사라고 했느냐? 얼마나 우리 선인들이 풍류를 즐기면서도 자연을 아꼈느냐. 자, 정자가 있으면 꽃나무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동자들이 심부름하다가 꽃나무를 다칠 줄 모르니까 대나무를 이렇게 난간치죠.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김수환 회장이 막 꽃 받고 다녀서 아버지한테 상당히 맞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꽃나무가 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길을 내고 좌우에다가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대나무로 쳐놨다. 그게 중난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런 데 다 이렇게 풍류를 즐겼다. 그래서 이 중난시사 모임이 그러니까 다산 아까 말씀드린 다산 선생님은 목민신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8년간인가 강진에 유배에 계시면서 어째요? 논어 중용태학 이런 거 다시 다 재해석하고 오셨죠. 또 주역을 해석을 이렇게 하시다가 아마 끝을 못 맺으셨을 거예요. 다시 원래의 유교 사상 많이 흐트러졌으니까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산 정략용 선생 집안은 천주교인들이죠. 남인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배교라는 말도 쓰는데 배교까지는 아니고 그것은 서학은 서학대로 하고 다시 유교의 공자의 본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필을 이렇게 다시 하셨어요. 그것은 못 맺으셨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산 초당 가면은 귀하림으로 좋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째요? 사람들이 그거 딱 보면 뭐 귀양 왔다 해도 진짜 멋있는 데 살았네. 아니에요. 다 초막이에요. 초막. 아까쯤에 송강 정철 선생 거기 지금 정자가 뭐예요? 송강정이죠. 송강 선생이 사드릴 때는 지실 정씨들이 그때 그 이전에 송강 선생이 거처기 직전에는 중록정이라고 했습니다. 대나무 죽자에 풀을 녹자. 그래가지고 아주 흐르면은 띠풀로 이렇게 연결해 있었어요. 후손들이 송강정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지금같이 그렇게 귀하집 좋게 지어놓고 그 아래 쌍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 먹고 거기서 막 먹기만 하지 거기 올라가 보도 않더만 사람들. 내가 몇 년 전에 거기서 한 30분 앉아 있어 봤어요. 누구라도 먹고 송강정 바로 이렇게 올라가가 한 사람도 안 올라가. 올라가요. 네? 우리 연식 선생님만 이제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들 안 올라가야지. 다산 선생은 그러니까 그렇게 대학자에서 전혀 풍요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걸 주도를 했다니까요. 중난시사 모임을. 또 같은 형제예요. 아까 다산 선생이 장기로 귀양 가셨다가 1801년 11월 달에 황사양의 백서 사건이 알죠? 어떤 사람은 백서니까 이렇게 흰 백자에 이렇게 쓰는데 흰 백자가 아니라 비단 백자입니다. 예? 백서 사건. 그런데 이 황사양이라는 사람 백서 사건 아시죠? 황사양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있는 신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조선을 청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해주고 군대를 5만에서 6만 정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기독교 국가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어떻습니까? 큰 역적 중에서도 상역적 아닙니까? 역적 중에서도. 그러니까 개념이 틀리지만은
근데도 본인이 11월 달에 거열형을 당해서 온몸이 찢겨서 사형을 당하지만, 형을 당하지만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역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청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인계해주고 북경에서 같이 자유스럽게 천주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기독교를 보려면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5만에서 6만 정도 보내주십시오. 이 비단 백자에 비단에다가 한 10,000자 정도를 써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다가 걸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청나라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발각되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1927년에 신부가 그걸 빼가지고 고향 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황사영의 백서는 어디에 있어요? 교황청에 있습니다. 교황청에 원본이. 이 황사영 사람이라는 사람을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이 황사영이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 큰 형, 정약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거기 사위입니다, 사위. 사위. 작년에가 작년에 갔습니까? 추자도에? 바로 이제 그 추자도에 가면은 바로 황사영의 부인, 정난정이라고도 하고 정명랑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거기에 이제 아들 내려놓고 제주도로 이렇게 귀양 가서 이제 그가 이렇게. 이게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여기 교회 다니는 분 계시죠? 기독교의 역사로 보면은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신부들도 황사영이가 해도 너무했다. 그렇게. 그래서 성인으로 시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불과 몇 년 전에서 시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다산 선생에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금방, 다산 선생의, 저는 이제, 조선시대 때 금방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풍류라는 것이 어떤 개념 속으로 이렇게 우리 선인들한테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조선 후기 때에 권상신이라는 분이 지으셨던 남고춘약이라는 글이 있어요. 남고. 남쪽에 고는 언덕고자인데 남쪽 언덕에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노는 봄철의 모임이다, 약속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남고춘약이라고 권상신 선생이 쓴 글입니다. 권상신 선생인데, 이 남고춘약에 보면은 아주 나 이분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져요. 친구도 놀러 가는데 이분은 우리가 꽃구경을 갈 때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안개가 끼나 한 번 약속하면 기어이 가자, 기어이 놀자. 그래야 된다고요? 약속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친구들이 아니 비 오는데 어디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반드시 이제 놀러를 가야 되는데, 밖에 이제 놀이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가 오면은 꽃들이 다 이렇게 젖어 있지 않냐? 그래서 꽃이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상하러 간다. 그래서 젖을 윤자를 써서 윤화역. 젖은 꽃을 감상을 할 때 그런 역할을 좀 하자. 역할을 나갈 때 역자 아닙니까? 윤화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안개가 이렇게 쫙 끼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또, 꽃에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도 안고, 그러면 우리가 어째요? 꽃을 조금 깨끗하게 씻어주자. 그래서 세화역이다. 세화역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또 놀러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바람이 불면은 꽃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호화역이다. 호화역이다. 보호한다고 말해요. 보호할 때. 꽃을 이물질이 꼈으면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어째요? 가야 되고, 바람이 불면은
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놀러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은 젖은 것을 감상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 남구치에다 이런 것들을 딱 해봤어요. 멋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글자 그대로 풍류지 않겠는가. 그래서 풍류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운치 있고 멋들어지게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아주 곳곳에서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판소리를 한 대목을 이제 윤 선생님 이야기 하신 거예요? 다른 노래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철가 한 대목을 할게요. 다른 거 좀 더 어려운 거 할까요? 어려운 거 오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앵콜 오면 또. 앙콜은 필요 없어요. 사철가는 정말 내용도 참 쉽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인생도 지나간다. 인생도 지나간다. 그런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야겠어요? 부모한테 효도 않고 형제지간에 다툰 놈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서 놀자.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시나 쓰고 시 쓰고 소설 쓴다고 계시지 말고 사철가 한 대목씩 꼭 배우러 다니십시오. 9월 달부터 제 월요 학당 시작할 때 나오셔가지고 판소리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2번 나오셨다가 농사 바쁘셔서 안 나오셨거든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온화한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여흔들 쓸 때 있나.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고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성하시라. 애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몽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허니 모두가 백발의 부시로구나. 무정세월은 터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오와 세상 범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망산천 흙이로구나. 사후에 진수성찬은 살았을 적 술 한 잔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터리에다 대랑 매달아 놓고 나라 곡식 팔아먹은 놈 부모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광주 문협에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지금까지 사회에 걸쳐서 한 강의는 별것이 아니고 판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춘향가 보면은 판소리 오바탕 가운데 제일 길고 잘 짜져 있는 노래가 춘향가입니다. 그 다음에 심청가. 제일 어렵기는 적벽가가 제일 어렵죠. 다 한자말도 되어 있고. 춘향가의 처음 서두가 바로 가장 풍류적인 환경을 잘 나타냅니다. 앞에 초합. 초합. 하루는 일기 화창하야 도련님이 방자불러 물으시되 예 방자야 예 이와 같이 좋은 경치에 어찌 술이 없어 쓰겠느냐. 내 오늘 구경을 나갈 테니 나귀 한 정 챙겨라. 이제 그런 식으로 앞에가 딱 나오면서 그 경관 자체를 이렇게 읊어요. 기산영수 별곤건 소부허유 놀고 채석강명월야의 이적선도 놀고 적벽강 추야월의 소동파도 놀아있고 시상리 오류촌 도연명도 놀고 산상의 바둘 뒤던 이적선 사오 선생도 놀았으니 나 또한 호엽사라 동안도 우리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 헐거나 찬말 말고 어서 놀러 나가자 하는 것이 기산영수 별곤곤이라는 춘향가의 아주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기산영수 아시죠? 전설 속에 나오지만 실제로 황황상류에 있다고 하는 기산과 영수. 거기에 소부허유 이야기가 나오죠. 소부허유 이야기가 나오죠. 왜요? 요임금이 요순 시대 때 요임금이 자기 아들 단주가 너무 밀어내니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현자를 찾아서 물려주려고 하죠. 그때 허유라는 사람이 사실 어렸을 때 같이 공부했다고 그래요. 요임금하고 방운이라는 사람인데 요임금하고 그래서 이제 허유를 불러다가 어이 자네가 좀 임금 자리 좀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허유가 이런 더러운 자리를 내가 나한테 맡겨내. 그래서 그냥 투말도 않고 가버려 그냥 어디로? 기산에 있는 영수라는 시냇가로 가가지고 그래갖고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거기다가 귀를 씻습니다. 허유 소위 세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허유가 요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다라고 나 그냥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해서 귀를 해야 돼. 그거 귀를 씻으려고 보니까 저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소 물 먹이려다가 바로 아래에서 소 물 먹이려다가 이러다가 귀를 씻은가 아니 당신 왜 귀를 씻어오기를 요가 요임금이 나한테 임금 자리를 맡아라 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귀를 씻어서 그러니까 소 물 먹이려다가 안 먹이고 우고 올라가버려. 그러니까 왜 그냥 올라가냐 이렇게 그 더러운 물을 내 소한테 먹이라 했냐. 그게 바로 소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산과 영수에서 누가 놀았다? 소부와 허유가 놀았다. 아주 유명한 그 고사 기산영수 별곤곤. 별곤곤 이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곤은 하늘과 땅이죠. 별곤곤 다르다 그 말이죠. 이게 기산영수 별곤곤 소부허유 놀고 채석강 명월야의 이적선도 이적선은 이태백을 이야기해요. 적선은 귀양갈 적자의 신선서자 하늘나라에서 귀양온 신선이다.
그래서 이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가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태백이라고 하면 또 이적선 이래야지 약간 격이 좀 올라가죠. 자, 어떻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풍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종교적이고 선풍적이고 제의적인 그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그런 그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바로 난낭비 서문 최치원 선생이 이야기했던데 정확하게 나오죠. 선사에 있고 유교, 불교, 투교, 도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전부 다 우리 풍류라고 하는 것은 담고 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고려시대 때는 불교하고 만나서 팔관회라는 형식으로 또 다시 이렇게 풍류가 나오다가 불교가 완전히 배척당하고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 주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류는 종교적, 선풍적 그런 의미가 싹 다 빠지고 순수하게 예술적 분야만 남게 되었다. 지금 제가 거의 한 40분 이상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그렇게 풍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단순히 술만 마시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학문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죠. 대표적인 것은 시를 논하고 또 역사를 논하고 뭘 논하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뭐 정치 논하면서 뺨싸움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풍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풍류하면은 다른 도보다도 전라도 쪽이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죠. 아니 산을 돌아다니다가 야트막한 야산을 착 이렇게 배에 올 때 풍류적인 어떤 그런 맛이 나지 손꼭대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뭔 풍류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풍류 나들이 풍류길 남도 풍류라고 그러지 다른데 풍류란 말은 잘 안 써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고기 지글지글 받으면서 풍류 밥상 그래야 안 그래요? 야채에다가 이렇게 정갈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런 풍류 밥상이라고 그러지. 아까 이야기했지 막 갈비 쪄놓고 그냥 그냥 입에다가 기름 번들번들 하면서 먹으면서 풍류 밥상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풍류하면은 전지 친자연적이고 깨끗한 이미지가 느끼고 그러죠. 자, 이 시간을 근거해서 풍류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풍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최첨단에 이렇게 계십니다. 왜? 글을 쓰시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가 하면은 약간 마음에 스스로 미안한 감을 가져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 형님 감사합니다.